메인 메뉴가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요? 그러니까 와. 내가 먹던 갈비탕과는 다른 차원. 너무 맑아요. 이거는 무조림이에요. 어제 저녁에 해놓은 거라 멸치 무조림을 이런 맛이 나요.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뭐 멸치가. 이 멸치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그러니까. 맛있어요. 와. 뭐야 이거? 밥 생각나. 짱 와.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오, 식사지. 진짜.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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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서와요. 어서오세요. 연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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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씨 어서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또 이쁜 분들 특집이네. 너 이 뽑을 때 사진 오니? 있을 때 그건 아니니?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한 것처럼 갈비탕 할게요. 갈비탕을 뭐 이렇게 메뉴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못한다 하니까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갈비탕을 한번 주문해서 먹지 말고 완제품 주문 말고 한번 끓여보자.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일단은 클린하게 물론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맛보다는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클린하게 먹는 걸로 해서 갈비탕 할 거고요. 그리고 반찬은 무나물하고 그 다음에 무조림. 요새 무 한참 싸고 맛있잖아. 그래서 무나물하고 무조림 할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시식이 여기 시식집으로 유명한 집이에요. 기대하고 있어요. 시시. 여기다가 이제 파를 안 넣었어요. 파를 안 넣었는데 이제 파를 넣으면은 파향이 딱 있어서 좋죠.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황태 맛이 정말 와, 한 마리가 다 그대로가 입에 들어가는 느낌? 살아있는 그죠 그죠. 상태하고 무밖에 안 보이는데 되게 진국이에요. 육수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육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꼭 드셔보시면 안 할 수가 없잖아.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근데 황태만 가지고 맛을 내봤자 황태 맛이 뭐 이렇게 깊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머리를 갖고 육수 낸 거 아니니까. 근데 이 맛이 이렇게 깊고 진짜 이렇게 그윽한 맛이 나려면 그 내가 말한 그 멸치 이거예요. 멸치 다시 이걸 내야 돼. 너무 잘해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게 없으면 불안해야 돼.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해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양식으로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면 여기다 두부 넣어서 드셔도 되고. 저는 진짜 좋아하는데 음. 두부를 먹으면 보식, 궁합이 너무 보식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 보식, 그러니까 사골이랑 이런 걸로 보식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어떤 미네랄, 어떤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리가 그런 저기가 있어, 그 식자재가. 근데 뭔지 몰라도 이걸 끓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뭔지 몰라도 몸에 좋아질 거다. 봄동, 요새 봄동철이라 봄동 샐러드하고 봄동 된장 무침 영상 했어요.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봄동이 요때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제철에 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봐야 돼. 봄동을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된장 넣고 한 거. 잘 먹겠습니다. 네. 아는 맛. 진짜 맛있다. 아는 맛이죠. 이게 단맛이군요. 그래서. 그냥 자체 단맛이 그죠? 아는 말인데 이게 너무 아삭해서 잘 무치면은 그 아삭함이 없는데. 지난번에 새발나물은 너무 아삭하고 좋아서 제가 새발나물을 아예 이만큼을 데쳐놓고요. 그때그때 무쳐 먹거든요. 아, 그 진짜 요새 새발나물 계속 꼭 먹으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옆에서 아삭아삭 소리가. ASMR.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디 식당에 갔는데 이 봄동으로 샐러드를 한 거예요.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근데 되게 상큼하고 좋아서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보다가 문숙 씨가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런 비슷한 걸 하는데 계량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걸 계량을 내 나름대로 해갖고 한번 해봤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잘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곰탕을 워낙 좋아해서. 되게 상큼해요. 있습니다. 더 먹고 싶죠? 네. 이따 여러분이 다 먹을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 상큼함이 뭘까 궁금해졌어요. 레몬즙 하고 레몬 큐브 넣었어요. 홀그레인 머스타드? 홀그레인 머스타드하고 올리브유하고 네. 그다음에 레몬즙하고 오. 그다음에 꿀 넣었어요. 그리고 꿀은 내가 여기다 알룰로스를 넣을까 어쩔까 하다가 백종원 씨는 설탕 백종원 되고 나는 알룰로스 장인 되었어. 그렇지 않니? 내가 알룰로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설탕을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체로 그걸 넣긴 맞아요. 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지고 나면 그게 더 나빴다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어쨌든 이 꿀은 좋은 꿀은 우리 누가 양봉해서 주신 꿀이 있는데 좋은 꿀은 비타민도 많고 좋은 성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한다 그래서 꿀 있는 거 다 버려야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머스터드에는 허니가 맞죠. 허니하고 머스터드가 궁합이 맞거든. 허니하고 머스터드하고 레몬즙은 세트야. 무는 생강이고 무는 생강즙이고 그렇게 세트가 궁합이 있어요. 돼지고기는 새우젓이고 사과고 소고기는 대구 이렇게 딱딱 궁합이 있거든요. 못 외워 영상 자꾸 돌려보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꿀을 넣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꿀이 좀 그래도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아주 좀 타이트하게 식단 하시는 분들은 가감해서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꿀 넣어봤어. 괜찮죠? 안 달고. 안 달아. 이거 여러분 이제 다 드시고 가실 거야. 무도 제철인가요? 무제철이죠. 가을부터 시작해서 제철이지. 요거 무나물도 이거 어제 해놓은 거라 어제 저녁에 해놓은 거라 뭐 금방 한 감동은 없겠지만서도 그냥 깨끗한 맛으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고편 알려줄 때가 너무 재밌어. 우와. 뭐야 이거? 밥 생각나. 와. 무나물. 이것만 있어도 밥 한 공기 오, 식다 맞아. 그리고 이 무나물 많이 볶아놓고 이걸에다가 와, 불 넣고 굴밥하면 진짜 맛있어요. 굴솥밥. 진짜 잘 어울리겠다. 감자보다 맛있는데요? 아유 그럼 내가 감자를 안 좋아하고 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닭도리탕이니 갈비니 난 다 무 넣잖아. 감자 안 넣고. 이번 요리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응, 진짜 이상하게 응. 항상 채소의 어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느낌이 있어요. 소금 때문에 그래. 보면 항상 뭐 고기가 비싼 고기 있는데 응. 채소가 더 맛있고 이러거든요. 오늘도 약간 이 무가 좀 그래도 고기 먹였더니 네가 당근 맛있다 그래갖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되거든요. 남자애라서 야채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갈비찜 하면서 당근이랑 무를 넣는데 당근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근하고 무랑 그렇게 하고 막 밥을 비벼 먹어요. 그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당근도 너무 억울한 거야. 네. 당근도 우리가 잘 몰라갖고 제대로 맞아. 맛을 못 끌어내서 먹어서 그러는데 네. 이따 또 여러분이 메인으로 먹을 게 그 채소 야채찜이거든요. 그거 드셔보시면 이제 진짜 이제 지금부터 야채찜을 안 끊이고 평생 드시게 돼요. 이거는 무조림이에요. 이것도 어제 저녁에 해놓은 거라 이렇게 색깔이 좀 덜 예쁘긴 한데 이것도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조림을 이런 맛이 나요. 난 이 멸치는 다 건져서 버리는데 너무 맛있는데 멸치가. 이 무조림은 3번이나 했어요. 너무 짜서 그래서 짠 것들이 이렇게 저 밖에다 많이 해놨거든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놓으면 되냐면 이건 뭐 없다 남잖아요. 막 남을 리도 없지만 먹다 남으면 여기다가 물 부어서 고등어 같은 거 졸여 먹으면 돼요. 와. 고등어 졸이고 시래기 졸여 먹고. 진짜 맛있어. 이 멸치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그러니까. 맛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육수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똑같고 오히려 비주얼이 물엿 넣고 반짝반짝한 것보다 먹음직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만든 사람의 뿌듯함이 있다고. 이 멸치 육수로 이렇게 푹. 이게 얼마나 진짜 이게 약이지. 자 그리고 오늘 이거는 혹시 먹을 게 너무 없을 것 같아서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갈비탕이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했던 동태전 한번 해서 또 드시라고 동태전 영상 다시 돌려서 꼭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어디 선물하기도 참 좋아요. 맞아. 하기도 쉽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굴전 해봤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시간이 혹시 되면 언젠가 이 굴전도 또 못하니까 굴전도 했어요. 메인. 오늘은 이제 갈비탕인데 메뉴가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왜 이렇게 설레요? 그러니까. 그쵸. 네, 너무 그 재미야 우리는. 자, 이거는 이제 국물만 한번 깨끗한 맛만 보시고요. 이런 거에서 탕 사서 먹는 거는 거의 조미료 안 넣고 하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미료 없이 집에서 요 맛을 익숙하게 처음에는 맛없다고 그럴지 몰라도
요 맛이 익숙해지면 진짜 입이 고급이 돼요. 와. 이거 그건데? 어때? 그 일식집 가서 약간 뭐라고 말을 내가 먹던 갈비탕과는 다른 차원. 너무 맑아요. 응. 너무 맑고. 모양이 깨끗하고. 너무 우렸는데 좋아요. 네. 우렸는데 되게 맑아. 조미료를 안 넣고 그 부족한 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내가 진짜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저기 모임을 했는데 온반이라 그래가지고 양지를 푹 낸 육수에다가 이렇게 밥 조금 넣고 그다음에 전복이랑 뭐 녹두전이랑 이렇게 팬이랑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였는데 진짜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근데 갈비탕도 딱 그런 느낌으로 내가 끓였거든요. 근데 그냥 넣고 끓인 거야. 자 이제 지금부터 요리를 시작합시다. 네. 갈비는 갈비찜하고 똑같이 물에다가 이건 냉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금한 갈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이게 뼈가 빠지고 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왕갈비 시켜서 해봤어요. 요게 2kg거든요. 근데 집에서 1kg씩만 해도 되는데 어차피 불 쓰고 끓이는 거 2kg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레시피는 1kg로 해서 적었었는데 이게 2kg 양이니까 1kg면 한 5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그 1kg 하든 2kg 하든 기본적인 품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1kg 하니까 양이 너무 적어요. 먹다 말는 거지. 이게 뭔가 혼자 딱 먹으면 끝나버려서 끝나요. 좀 아쉽더라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참에 소스를 하나 거. 큰 거를 업그레이드. 해서 한 번에 많이 하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더 좋아. 맛도 훨씬 더 좋아. 근데 왜 더 좋아요? 모르겠어. 다 같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지 저 육개장이니 뭐니도 조금씩 끓이는 것보다 많이 끓여서 같이 양념이 다 어우러지면 훨씬 맛있어. 그래요? 곱하기 N이 아니야. 원래는 보통 라면도 이렇게 끓이면 맛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불 때문에 그렇지. 불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거는 면 불는 속도 때문에 네. 그 불 조절 때문에 그렇고 네. 딱 한 그릇 끓였을 때 쫙 센 불에 쫙 끓여서 이제 오돌오돌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거 푹 끓여야 되는 거는 많이 하는 게 맛있어. 조금만 맛없어. 김치찌개도 조금 끓이는 것보다 한 솥을 끓여놓고 얼려놓고 먹으라고 이렇게 하나씩 꺼냈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냉동해서 핏물을 좀 뺐어요. 핏물을 좀 빼도 그 핏물 빼는 데는 잊어버리고 뒀다가 다음날 이렇게 한번 헹궈내고 지난번처럼 똑같이 찬물에다가 이걸 같이 넣고 끓기 시작하면 5분만 부글부글 끓여서 그걸 깨끗이 씻어냈어요. 그래서 이거 씻어낸 것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물에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예요. 갈비를 씻고 끓여서 5분 정도. 그리고 다시 씻는다. 그렇지. 뼈가루가 나오니까. 처음에 씻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씻는 거지. 핏물을 담갔던 걸 이렇게 빼는 거고. 그리고 핏물이 다 안 빠져도 상관없는 게 이거 하다 보면 핏물이 그 기름 위로 오거든? 네. 그런 거 걷어내가면서. 그래서 그 공정을 뺄까 말까 고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공정을 빼면 이제 네. 참네. 잡내 때문에 네. 먹으면서 내내 후추만 뿌려 먹는 거지. 만든 성의를 생각해서 버릴 수는 없고. 자, 여기다가 내가 1kg 기준으로 물을 4리터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2kg인데 8리터를 잡기에는 솥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한 6.5 정도 리터 해갖고 나중에 줄면 물 좀 보충할 거예요. 그리고 물량은 좀 살만한 집이면 물 좀 적게 잡아 먹고 식구 많고 좀 갈비 나눠 먹어야 되는지 연하게 먹고 그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식구 몇 명 더 왔으면 물 좀 더 타고 그러면 되지. 소금 좀 넣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 이렇게 넣고 뭐를 하냐면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습관적으로 제가 해왔거든요. 알마늘 1kg에 4리터 정도에 한 10개 들어갔으니까 이건 10개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후추도 한 숟갈 넣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하니까 2숟갈 정도 넣었어요. 갈비 1kg 기준으로 이제 한 숟갈인데 네. 지금은 근데 좀 더 넣었으니까 그렇다고 2숟갈 넣을 필요는 없어. 곱하기 N을 해버리면 양념이 너무 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 이렇게 해서 이걸 넣고요. 그 다음에 대파를 그러면 이제 끝나고 여기다가 이제 무만 넣을 거거든요. 무를 내가 거기다가 이제 1kg 기준으로 한 300g 정도라고 썼는데 이게 300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왜냐면 육수 맛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 무도 먹으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아까 여기 있었던 거는 그걸 슬라이스 한 거예요. 나중에 건져서. 오늘 집에 가면 이제 집에 있는 무가 다 사라질 것 같아요. 뱃속으로. 그리고 이제 무조림할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이렇게 놓고 이제 잊어버리고 끓이시면 되는데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을 줄여요. 끓기 시작하면 1시간 끓이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파하고 향신채만 건져버리고 30분만 더 끓이시면 끝이에요. 아까 그처럼 돼요. 얘는 이제 갈비탕은 이렇게 넣고 끝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뭘 하냐면 간장을 갈비 냄새 묘한 그 약간 비린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진간장을 한 숟갈 정도 넣으면 그 맛이 없어져요. 진간장. 진간장에 그 뭐 좋은 게 많이 들었나 봐. 그래서 그게 뭐가 거기에 나온 뭐 거기서 있는 조미료 때문에 그런지. 근데 그거를 빼고 지난번 해봤더니 조금 덜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아까 거기다 진간장 한 숟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간장하고 같이 좀 넣었거든요. 그리고 소금만 넣었어. 그리고 간은 여기다 맞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놓고 간은 이제 각자 먹을 때 하고 파하고 그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를 자기 입에 맞춰서 넣어서 먹는 거니까 갈비탕은. 갈비탕이 쉽잖아. 네. 쉽네요. 진짜 무나물 채를 쓸 때는 항상 장갑이 먼저예요. 무나물은 제가 쬐끔 하려고 보니까 이거는 무나물은 쬐끔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해놓으면 아까 그게 1kg 한 거거든요. 자, 무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요. 이렇게 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잘라요. 무 결이 이렇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채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치는 거야. 그럼 무가 안 부서져요. 무가 부서지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무나물 딱 건지면 무가 다 이렇게 조각조각 네. 네. 2kg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럴 때는 물을 좀 덜었다가요. 나중에 보세요. 맞아. 뭐 끓이면 저런 상황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왜 넘쳐요? 그런 게 에리님도 넘쳐요. 위로가 된다. 에리님도 넘치고 뭐 다 태우고 뭐. 그래서 요거 육수는 나중에 물 줄잖아요. 그때 부면 돼. 이 팁도 소중하다. 응? 이 팁도 소중한 것 같아요. 보통 어쨌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불 버텨본다고? 줄여가면서. 이것도 팁이 될 수 있네. 세상에. 자, 이거를 세로로. 어떤 분은 무나물을 두껍게 해서 쓰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두껍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홀홀 감겨 좋더라고. 젓가락도 잘 씹히고. 이거를 절여 놓는 거거든요. 살짝 절여놔야지 무가 수분이 빠져서 좀 약간 단단해져요. 그리고 그거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물을 흐물흐물하게 먹고 싶다는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하면 되고, 아까 같은 식감으로 그렇게 해서 무 안 버려지고 결이 다 살게 하려면 10분만 절이면 되는데 소금을 10g 줬어요. 10g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효과. 와 10일이 됐어. 물을 2번을 그렇게 해버렸다니까 이렇게 예민해졌네. 내가 음식 갖고 이렇게 발발 떨어보다니. 이렇게 절여놓으면 됐고요. 무 1kg에다가 봐서 무가 더 남으면 굳이 1kg 재일 필요는 없잖아. 요령껏 하고 나중에 싱거우면 짜지만 않게 하세요. 짜면 먹기 힘들거든. 그럼 짜면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짜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그거를 굴밥해요. 아니면 콩나물 넣고 콩나물밥 하든지. 아니면 돼지고기 넣고 밥해도 돼요. 이따 조금씩 싸가지고. 목포까지 싸가지고. 무나물. 거기다가 지금 제가 뭘 넣을 거냐면 들기름에다가 마늘, 그 다음에 다진 파, 그 다음에 무에는 항상 생강즙이 어울려요. 무의 기운도 같이 올려주고. 그래서 몸을 같이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강즙, 그리고 그렇게 넣고 같이 볶다가 무 넣고 뚜껑 닫아서 그냥 푹 끓이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진간장 한 숟갈을 넣어요. 진간장 한 숟갈을 넣으면 이상한 잡내가 없어져요. 진간장이 조미료인가 봐. 그래서 여기다가 불이 달궈지면 들기름 꺼야 되니까 3개 넣었어요. 넉넉하게. 그리고 기름까지 다 먹을 거니까. 마늘 한 숟갈, 다진 파는 한 4숟갈 정도 넣고, 생강즙 2분의 1티 이렇게 넣고. 생강즙, 이즙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강을 어렵게 생각하나 봐요, 제가. 왜냐면 사면 그걸 까서, 그쵸. 그리고 그래봐야 한쪽 쓰는 거. 한 3,000원 주고 사봤자 한쪽 쓰고 그냥 썩어버리고. 생강은 상하면 못 써요. 생강은 독소 때문에 그 죽기까지 해요. 생강은 그래서 썩은 거 절대 쓰면 안 되고 사서 손질해서 바로 얼려놔서 쓰셔야 돼요. 생강은 아주 무서워요, 그 독소가. 요즘에 얼려 쓰는 생강들 네, 업체가 네.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강 그런 거 요즘은 한국처럼 식자재 구하기 좋은 데가 있어. 다음날 새벽에 바로 도착하. 자, 이렇게 들기름에 이렇게 볶아지잖아. 벌써 맛있잖아. 영상 보면 응. 그 참기름은 안 쓰시는 것 같던데. 참기름이 네. 참기름이 오메가6 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들기름만 먹어버릇해서 집에 참기름이 없어서 꼭 참기름 넣어야 될 때 있지. 그 잡채 같은 거 그거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 근데 잡채 같은 데는 넣던 대로 참기름 넣으세요. 근데 지난번에 참 잡채 그 남은 거를 갖다가 데워 먹었더니
거기다 물 조금 불러갖고 넣고 뚜껑 닫아서 데워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 싸줄 걸 지난번에. 데울 때 물 좀 넣으시라고요. 명절 때 끝나고 남는 잡채 물 넣고 데워 드시라고. 지난주가 잡채였어요. 그렇지. 모르지. 우리만 아는 얘기다. 아, 영상 보고 온 줄 알고. 아직 안 썼어요. 왜 몰라?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참기름 들기름이 비슷하긴 한데 그 참기름이 오메가6랑 오메가3 비율에 있어서 오메가6가 좀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약간 몸에서 염증 유발하거나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서 근데 들기름은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 함량이 좀 높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를 거면 이제 들기름을 쓰시고 대신에 이제 가열하지 않고 볶지 않고 냉압착한 들기름 그럼 맛은 고소한 맛은 좀 덜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건강 기준으로는 좀 괜찮다 말씀드려요. 냄비를 다른 걸 서로 다른 걸 샀는데 냄비가 서로 뚜껑이 맞을 때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맞춤이야. 이렇게 잊어버리고 나면 부글부글 끓으면 여기서 물이 생기면 되도록이면 이런 거 볶을 때는 두꺼운 냄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냄비가- 수분이 금방 안 날라. 냄비 없어서 맞아요. 무나물 못했잖아. 내가 사야겠네. 살게다. 맞아요. 무나물은 이렇게 해갖고 아까 그걸 볶다가 물을 넣었잖아. 절인 물을 넣고 조금 더 절여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그래도 안 부서질 거야. 그렇게 넣고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물이 생기고 그럼 위아래 한번 져서주고 그러면 그때 불을 좀 줄여서 한 10분에서 20분 놔두고 중간중간 열어봐서 투명해지면 끝이. 투명해지면 아까 그 두꺼운 냄비를 써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물이 빨리 증발이 안 되지. 증발이 빨리 안 돼서. 그러니까 무조림 같은 것도 해보면 무조림 같은 걸 해서 하면 자기가 품고 있는 열이 작아서 바로 열이 나가요. 네. 그래서 물이 금방 줄어. 네. 그래서 얇은 냄비를 할 때 물을 중간에 추가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돼가고 있죠. 물 많이 그러니까 투명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물 나오는 거 봐.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물을 좀 줄이세요. 왜냐면 무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하고 불이 세서 타는 속도하고 그게 맞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졸아버리거든. 무조림 먼저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네. 무조림은 무도 1kg를 갖고 기준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는 옛날에 무조림 이런 식 어떻게 했냐면 이만한 양은솥 있죠. 업소용에 있는 것 같은 거 집에 왜 생선 크게 찔 때 같은 시골 가면 있어요. 네. 거기다가 물을 그냥 막 썰어서 멸치랑 넣고 물을 한가득 해갖고 양념 부어갖고 그냥 잊어버리고 동네 마실 나갔다 오면 돼. 그래서 물러지고 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푹 물러진 거를 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걸로 고등어 조리고 그걸로 이제 뭐 하고 그런 베이스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베이스로 쓸 게 아니라 완성된 무조림을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 조릴게요. 멸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멸치는 이거는 머리하고 그 내장을 갈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냉동실에다 놓고 이거를 볶아서 그 멸치 무침해서도 먹기도 하고 내장은 버리고 머리는 육수용으로 쓰고 그런데 이거는 볶아서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좀 큰 멸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니까 한 50g 하니까 적당했었어요. 항상 냉장고에서 꺼낸 거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수분을 날려줘야 돼. 그래서 비린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2분 돌려요. 그래서 비린내를 날려요. 이거를 1.5 정도로 썰으세요. 너무 크면 익는데 시간 걸리고 어떤 분은 이거 그냥 해요.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그냥 먹음직스럽게. 그래도 저는 4등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는 반만 덜고 이거를 먼저 깔아요. 아, 멸치를 먼저 깔아요? 멸치를 밑에 깔아요. 냄비에다가 멸치를 깔고 그 다음에 물을 그냥 얹어요. 얘도 그냥 시간 두고 끓이면 돼. 멸치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집에 할머니나 누구에서 집에 텔레비 보면서 심심해하는 사람들한테 엄마나 저 멸치 머리 좀 발라주세요. 그걸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하는 사람도 보람 있고 그런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하거든. 그렇지 않아? 아닌가? 나 같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 아몬드 까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까주세요. 뭐 네, 멸치 똥 발라다 주세요. 그러면은 막 그냥 택배를 보냈다 그거 막 이러면서. 맞아. 더 생겼어. 투명해졌어. 어떤 분은 무 단단해지는 거 싫다고 저거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소금 간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다가 내가 진간장만 한 숟갈 넣을게요. 진간. 아니면 어간장 넣어도 돼요. 어간장. 어간장 넣는 게 훨씬 더 깨끗할지도 몰라. 어간장 넣어볼 걸 그랬다. 아까 그건 진간장 넣은 거였고요.
어간장 넣는데 어떤 분은 이거 무색깔 미워진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맛소금 쓰세요. 저희 엄마는 여기에다가 들깨가루. 들깨가루. 네. 맛있겠다. 들깨가루 음. 해서 넣어주면 정말 맛있어요. 이따는 오늘 이거는 들깨가루 넣어봅시다. 아까 건 참깨 넣었으니까 들깨가루. 한 10분만 더 끓여볼까? 이렇게 놓고. 네. 그럼 다 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참깨나 들깨 뿌리면 돼. 그게 마무리.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다가 내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부어주고 이것도 그냥 끓이면 돼. 이거야, 이거. 양념. 이게 500 들어갔어요. 냉동실에 하나 남았는데 다시 또 끓여야 돼요. 많이 끓여놓으세요. 왜냐면 황태국도 하고 이제 하려면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집에 무 다 없애려면. 네네. 무가 육수를 만나서 걔가 이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이걸 3번이나 했냐면 간장이 너무 짜져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막 뒤져봤는데 그 사람들은 짜서 어떻게 먹는지 몰라겠어요. 이거 진간장 4숟갈 넣었어요. 4큰술. 4큰술. 다진 마늘 1큰술. 그 다음에 우동주유 1큰술. 우동주유를 넣는 이유는 이거 일본식 그 저기처럼 여기 뭐 미림도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이것도 막 그러는 거예요. 반질반질하게. 우동주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동주유 너무 잘 쓰죠. 나도. 계란찜에 넣어도 너무 맛있어요. 계란찜뿐이 아니라 얘는 어묵탕 할 때 이걸 넣어야 돼. 네. 어묵탕을. 저것도 공유되어 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들기름 2숟갈. 들기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알룰로스도 1숟갈 넣었어요. 액체 넣어도 되고, 이거 무는 단맛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넣고 버티면 맛 없어요. 스테비아는 사용 안 하시는 스테비아는 저는 가스 차더라고. 음. 그래서 저한테 맞는 거가 이건 것 같아. 그래서 알룰로스 L이 되게 생겼어요. 이거는 내가 한 숟갈 계량한 거예요. 고춧가루 1숟갈, 그 다음에 생강즙 2분의 1티. 후추 약간 들어갔어요. 후추도 그냥 저거 글라인더 해도 되고, 갈아진 후추 좀 넣고. 통후추 넣어도 되고 간후추 써도 되고. 그리고 들기름 아직 안 넣었죠? 들기름 2숟갈. 그래서 이게 부드럽게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뭘 안 넣냐면 청양고추하고 대파 한 대. 청양고추 2개하고 대파를 같이 썰어 넣을 거예요. 따로 안 빼고. 네, 얘는 그냥 어차피 지저분하게 돼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국물을 붓는다. 이것도 쉽네. 끓인다. 끝이네. 끝이에요. 그리고 졸인다. 와. 그리고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돼요. 이거 할 때 내가 팁이 뭐냐면 이거를 마냥 끓인다 그래서 색깔이 계속 나는 게 아니라 막 끓잖아. 그 국물은 계속 졸잖아. 근데 무가 익어가는 시간이 있잖아. 네. 근데 무는 굉장히 단단한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센 열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끓다가 이게 색깔이 좀 나기 시작하면 불을 꺼버려. 끄고 10분을 그냥 둬요. 나갔다 왔을 때. 그렇게 나면은 그 여열로 무가 다 익어. 그 다음에 다시 불려서 불 켜고 뚜껑 열고 그냥 졸이고 색깔만 내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계속 졸이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죠. 그렇게 하다가 냄비가 줄고 물이 줄었다 싶으면 물 200 정도를 더 추가해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연근 조림이든 이 무조림이든 중간에 색을 진하게 내고 싶잖아요. 무슨 반찬 가게처럼.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윤기는 아니더라도 색깔이 좀 진하게 나고 싶으면 중간에 찬물을 부으면 색깔이 점점 착색이 돼요. 물을 처음부터 다 넣지 않고 중간중간 나눠 넣으면은 색깔이 더 착색이 돼. 신기하다. 그래서 연근조림 할 때도 중간에 한 숟갈씩 물 부으면 색깔이 점점 강해져요. 뭐 이상한 뭐 노추 같은 거나 뭐 그 카라멜 소스 같은 거 넣지 않고도. 그리고 아까 먹었던 그 황태국 있죠? 황태국도 물을 3번에 나눠서 끓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고 진한 국물 나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찬물을 붓는 거예요. 조림은 얼마나 끓여야 돼요? 무조림은 지금 이렇게 바글바글 지금 끓기 시작하죠. 지금 아직 색깔은 안 나는데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약간 무 색깔이 약간 갈색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 색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무가 지금 익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때 어느 정도 물이 조금 들면 조금 더 있다가 불을 제가 끌게요. 네. 끄면 여열로 무가 안에까지 푹 익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보면 갈비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됐냐면 갈비는 본분을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왕갈비 뜯는 집에서 해주면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집에서 해준 왕갈비
어느 분이 그 강연에서 그러더라고. 많이 할 거 없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딱 특화된 거 잘하는 거 딱 3가지만 하래. 요리 갈비찜, 그다음에 어떤 것만 맞아요. 3개만 딱 해서 맞아요. 그것만 주여장창 해서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로 하여금 갈비찜 하면 엄마가 해주던 거 맞아요. 그게 생각나게끔 하면 김성호 회장님 말씀.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는 해준 게 없다, 집에서 먹은 게 없다 이런 소리를 안 한대요. 에리님 덕분에 응. 우리 딸에게 소울푸드가 생겼어요. 뭐예요? 마녀스프를 아, 해줬는데 그거 살 많이 빠졌겠다. 그거 많이 먹었으면은. 이게 원래 살이 없는데 그거를 어. 네 마녀스프를 해줬는데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카레하고 마녀스프하고 라구하고 라구 소스 그 3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일이 좀 있어서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엄마 나 드디어 소울푸드가 생겼어. 왜 뭐야? 했더니 엄마 나 엄마가 해준 마녀스프가 너무 먹고 싶어. 아우 세상에. 네. 진짜 좋은 일이다. 그거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자기가 그거 하게 되고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네. 힘들 때 생각나고 그때 먹으면 힘나고 아, 그게 소울푸드. 우리가 소울푸드가 없어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자꾸 떡볶이 사고 배달하고 그러는 건데 소울푸드가 있으면 근데 내가 그걸 할 줄까지 알면 그러면 이제 가서 토마토 사러 가고 이제 가는 거지. 맞네. 토마토 사고 닭 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을 껐어요. 네. 불을 끄고 이제 타이머를 다시 할게요. 아까 이거 10분 해놓고 얘도 그때 볼게요. 그리고 10분 해놓고 이제 불을 껐어. 그다음 한 10분 정도 놔두고 더 둬도 돼요. 그렇게 해서 놔두면 이 여열로 이게 다 익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이제 졸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방금 약간 되게 영감을 얻는 게 우리는 결국 누구나 다 자기만의 소울푸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소울메이트도 찾아야 되고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또 운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움직임도 어떤 사람은 수영이 맞고 어떤 사람은 요가가 맞고 헬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자기의 어떤 영혼에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거 있는 사람은 풍부해지지. 맞아. 풍부하지. 기댈 때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엄마를 통해서 생긴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맞아. 각인이. 액젓 좀 넣을게요. 그리고 항상 할 때는 2손으로 하세요. 네. 효율이 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무조림은 멸치를 내장이랑 머리 바른 거를 렌즈에다 2분 돌려서 밑에다 깔았어요. 깔고 그다음에 물을 저는 1.5cm 간격으로 해서 4등분 했어요. 4등분 해갖고 이렇게 간이 빨리 배게끔 넣고 그다음에 양념을 이 육수에다가 넣고 다 넣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즙이랑 다 넣고 부었어요. 부어서 그다음에 그 대파 한 대 하고 그다음에 청양고추 매운 걸 애들 먹을 경우는 그거 빼면 좋고요. 그렇게 2개 넣어서 같이 넣어서 그 육수를 부어서 센 불에 끓여요. 처음에부터 불이 약하면 무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센 불에 막 졸일 때. 그래서 센 불에서 어느 정도 색깔이 조금 들어간다 싶으면 그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무 안에. 그러면 조금씩 익고 있는 거니까 그때 어느 정도 불 꺼요. 그래서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를 그냥 둬. 그러면 지금 무가 지금 익고 있어. 그 안에서 그 여열로.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이제 센 불에 다시 졸이면 돼요. 졸이는데 이때도 만약에 냄비가 얇아서 불이 많이 저기하다 그럼 물 200을 더 넣으면 돼요. 물을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게 다 쫄아서 그게 다 간으로 배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졸이면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졸이고 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안 나지? 그러거든요. 불 끄고 식으면서 색깔이 검어져요. 불 끄고 식으면서 색깔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거거든요. 이건 시간 싸움이야. 저는 갈치조림 할 때만 이렇게 그냥 사이드로 먹었던 것 같은데 무조림. 이걸 메인으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물을 막 넉넉히 잡고 이렇게 푹 육수를 끓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이 졸이지 않아. 그리고 무만 어느 정도 다 익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밖에다 요즘 같은 때 내놓고 그거를 떠다가 갈치 조리고 고등어 조리고 무조림 먹고 싶으면 그것만 더 조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기 같은 새끼 같은 거 비들비들 말린 거 있잖아. 그거 10,000원이면 이만큼 주더라고. 그거 넣고 그냥 조리는 거야. 양념장만 조금 해가지고. 그러면 이 무 맛하고 이미 그 육수 맛하고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작년에 고등어찜 했었잖아요. 고등어 조림. 그러니까 그거 간고등어. 간고등어. 그거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간고등어는 이렇게 하면 맛없어. 그건 생고등어 갖고 해야 돼. 간고등어는 그거를 하게 되면 맛이 달라져. 그거는 이미 간이 돼서 완전히 그게 단단해져 있는 거거든. 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조리면 오래 조리면 그런 건 맛이 없고
그거 만약에 조리는 방법은 살짝 조리는 거겠지. 무슨 말이냐면 조리 시간을 길게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따로 졸여야 되네.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바글바글 끓이다가 나중에 넣는 방법이 있겠지. 네,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다 생고등어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 여기다 생고. 생고등어는 그냥 이렇게 어. 딱딱딱 토막 쳐서 생고등어 사다가 이렇게 조리면 맛있지. 근데 양념장만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럼 생고등어 넣으면 여기서 추가했을 때 몇 분 정도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열어서 생고등어는 금방 익은 거 보이잖아. 아예 감이 없으니까. 감이 없으니까 그게 하얗게 이렇게 찔러봐. 그럼 단단해져. 단단해졌을 응. 때까지.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 한 20분? 20분 정도만 조리면 될 거야. 근데 조금 더 여열로 졸여놓으면 안에 간이 배서 더 훨씬 맛있지. 불 쓰는 것도 요리의 한몫을 해요. 어떤 건 센 불로 해줘야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약불로 해서 은근히 놔둬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불로 이렇게 놔두는 거니 끝났잖아. 꺼도 되잖아. 이걸로 밥 비벼 먹고 그럼 너무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도시락 싸가 차가워도 맛있어 이거는. 맞아요. 냉장고에서 네. 차갑게 그죠? 보관도 꽤 오래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리고 그 물까지 다 먹는 게 그 무물이잖아. 그리고 남아서 빨리 안 없어진다 그러면 밥하고. 색깔 좀 나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하면 익는 거야. 여기다가 이걸 조금 더 오래 두라고 내가 물 한 컵만 넣고 오래 푹 끓일게. 이게 식고 나면 물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이 넣는 게 좋아. 이때 육수를 대신 넣어도 돼요? 육수 넣어도 돼요. 육수 넣어도 되고, 근데 육수가 좀 진한 게 충분히 들어갔으니까 맹물 넣어도 되고. 갈비탕은 이거 한 시간 됐으니까 이거 건집시다. 아까 저 육수 쳐냈던 것도 응? 다시. 저거 육수. 어우, 야 똑똑한 사람 하나만 있어도 돼 이렇게. 어우 맛있다. 와 이렇게. 똘똘하네. 아까, 저만스럽구나. 맞아 아까 맞아. 많았었는데. 그래서 물을 그만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부어야 돼요. 아까 제 양을 다 안 붓거든. 아, 어차피 데워 먹다 보면 계속 졸아요. 그러면은 물도 부어서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얘를 얘는 같이 딸려오네. 낚시 낚였어.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불을 좀 줄여서 30분만 더 끓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갈비를 한번 상태를 볼게요. 맞아.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해요. 언제 멈춰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익기는 다 익었지. 네. 익었는데 더 오래 끓인 이유는 뼈에서 육수를 뽑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뼈에 이 사골에서 육수를 더 뽑기 위해서 더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고기는 이 정도면 됐고. 그런데 적당하게 고기가 잘 뜯어지려면 1시간 하고 또 불 약간 좀 줄여서 30분 더 하면 적당해. 잘 하라고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시간 정해주는 거야. 갑자기 질문인데 지난번 갈비찜 해보니까 궁금한 게 보통은 그 배즙 같은 거를 연육작용 한다고 미리 재워놓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할 때는 재워놓지 않고 그냥 바로 했잖아요. 그러면 차이는 없어요? 그거는 구울 때 재워놓지. 아, 갈비찜 할 때는 안 재워요? 갈비찜 할 때는 안 재워. 그냥 바로 한다? 갈비찜 할 때는 안 재우고 LA 갈비 같은 거 할 때는 네. 그거는 그냥 바로 구우니까 연육될 시간이 없잖아. 네. 근데 그거는 미리 재놓는 거야. 재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지. 푹 고우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이건 고는 거고. 그거는 갈비찜은 그냥 물 없이 굽는 거니까 미리 연육을 해놓는 거지. 그런데 그 갈비찜 할 때도 그렇게 착즙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갈아서 넣으면 꺼렇게 갖고 LA 갈비 할 때 막 다 타고 지저분해. 지저분해. 마지막에 여기다 깨 넣는 거.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고 좋아요. 들깨가루가 들어가면 또 그 은은한 오히려 들기름 넣고 있기 때문에 들깨가루가 더 잘 어울릴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참깨를 넣어서 넣지.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것도 다 끓고 있고요. 네. 이제 졸이면 됐고 얘도 지금 이제 30분만 더 끓이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나, 둘, 셋.